오후 3시 어린이집 앞. 할머니는 손주를 기다립니다. 30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셨어요. 혹시라도 손주가 먼저 나와서 할머니를 찾을까봐. 드디어 문이 열리고 4살 지훈이가 뛰어나옵니다. 할매. 아이는 할머니 품으로 달려듭니다.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 지훈이 오늘 뭐 했어? 배고프지? 할매가 간식 준비해 왔어. 가방에서 초코과자를 꺼냅니다. 지훈이는 신나서 받아먹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흩어진 과자 봉지가 보입니다. 지훈이는 TV 앞에 딱 붙어 앉아 만화를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지훈이 또 과자 먹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집니다. 응, 좀 줬지. 어린이집에서 배고팠을 텐데.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과자는 주말에만 주기로 했다고요.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 간식 먹으면 밥 안 먹어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 다 잘 컸잖아.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손주 봐주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게 2025년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70% 이상이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계속 오르고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선택한 해결책.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입니다. 처음 부탁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며느리도 안심입니다. 낯선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낫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밥을 차립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가서 집으로 옵니다. 저녁 때까지 함께 놀아주고 부모가 퇴근하면 손주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지훈이가 할매랑 공원에서 놀았어요. 재미있었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 하지만 그게 3개월을 못 갑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간식 문제, TV 시청 시간, 낮잠 시간, 옷 입히기, 훈육 방식.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TV를 3시간이나 봤네. 오늘도 과자를 먹었네. 오늘도 낮잠을 안 재웠네. 시어머니는 속으로 서운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봐주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잔소리가 더 많아. 저녁 식탁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며느리는 지훈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는 배가 안 고픕니다. 오후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지훈아, 밥 먹어야지. 싫어. 배불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는 척합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 당신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
애한테 간식 그만 주시라고.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도 선의로 하시는 건데. 선해? 선이면 다야? 우리 아이 건강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또 시작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 비단 한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시댁도 그렇습니다. 김시댁도 그렇습니다. 이시댁은 결국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요. 차라리 돈 더 내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낫겠어.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으실 거고 손주를 못 봐서 서운해 하실 겁니다. 게다가 어린이집비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주 돌봄을 둘러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지만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 입장이신가요? 내가 손주를 이렇게 봐주는데 며느리는 왜 불만만 많을까? 며느리 입장이신가요? 감사하긴 한데 우리 아이는 우리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아니면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난처한 아들이신가요? 어떤 입장이시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먹거리 문제입니다. 수연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5살 딸 예은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수연 씨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간식입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입 주변이 온통 초콜릿 범벅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사탕, 과자, 젤리가 가득합니다. 어머니, 예은이 충치 생긴 거 아세요? 치과 선생님이 단 거 좀 줄이래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양치만 잘하면 되지. 애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 어머니, 요즘은 당 섭취를 정말 조심해야 해요. 소화 비만도 문제고. 에이, 요즘 애들은 너무 까다롭게 키워. 우리 때는 단 것도 많이 먹고 다 컸어. 수연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시어머니 기분 상하실까 봐요. 하지만 아이 건강은 걱정됩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 엄마한테 제대로 말 좀 해봐. 나도 참다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근데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손주가 좋아하니까 주시는 거잖아. 좋아한다고 다 주면 어떡해? 부모가 있는데.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식사 시간도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오전 간식 10시, 점심 12시, 오후 간식 3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때그때 먹입니다. 할매, 배고파? 그래. 그럼 빵 줄까? 바나나 줄까? 오전 11시에 빵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습니다. 오후 4시에 우유를 마시면 저녁을 안 먹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저녁을 차려도 아이는 배가 안 고픕니다. 예은아, 밥 먹자. 싫어. 안 먹을래. 아까 뭐 먹었어? 할매가 빵이랑 우유 줬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지만 시어머니는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쩌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TV 시청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 육아 전문가들은 만 3세 이하는 TV를 아예 보지 않는 게 좋고 그 이상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TV가 가장 편한 육아 도구입니다. 손주가 보채면 TV를 켭니다. 만화를 틀어주면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집안일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아이는 이미 서너 시간 TV를 본 상태입니다. 어머니, TV 좀 그만 보여주세요. 눈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대요. 그럼 내가 뭘로 달래? 애가 계속 놀아달라는데 나도 나이가 있지. 그럼 책을 읽어주시거나 블록놀이라도. 며느리, 내가 그걸 언제까지 해? 나도 힘들어. 며느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70대 어르신이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낮잠 시간도 갈등거리입니다. 육아서에는 아이의 낮잠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재워야 밤잠도 잘 자고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온답니다. 며느리는 낮 1시에서 3시 사이에 아이를 재우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어머니가 돌볼 때는 다릅니다. 아이가 잠들기 싫다고 하면 그냥 안 재웁니다. 잠 안 자면 어때? 저녁에 일찍 자면 되지. 하지만 낮잠을 안 자면 저녁 5시쯤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칭얼거립니다. 그 상태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버티면 아이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듭니다. 어머니, 낮잠은 꼭 재워주세요. 안 재우면 저녁에 예민해져요. 내가 재우려고 했는데 애가 안 자는데 어떡해. 억지로 재울 수도 없고 그래도 눕혀만 놓으시면 결국 자요. 며느리는 주말에 하루 이틀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매일 보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맞거든요. 옷 입히는 것도 다릅니다. 며느리는 계절에 맞게, 활동에 맞게 옷을 입히고 싶습니다. 요즘은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가 감기 걸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외출할 때마다 옷을 여러 겹 입힙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입힌 옷을 시어머니가 다 벗기고 다시 입힙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면 땀이 뻘뻘 난 채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덥게 입히면 땀나서 오히려 감기 걸려요. 에이,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애는 조심해야 해. 훈육 방식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떼를 쓰거나 잘못했을 때 며느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타임아웃을 시킵니다. 요즘 육아법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가 우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 그래. 울지 마. 할매가 사줄게.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한 장난감을 시어머니가 사줍니다. 며느리가 금지한 사탕을 시어머니가 몰래 줍니다. 어머니, 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머니도 안 주셔야죠. 그래도 애가 너무 울잖아. 가엾어서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아이가 뗐으면 다 된다고 배워요. 며느리가 너무 엄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애는 사랑받으면서 커야지. 저도 사랑하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위생관념도 다릅니다. 며느리는 손 씻기, 양치질,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꼭 씻기고 식사 전에도 손을 씻기고 간식 먹고도 입을 헹구게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십니다. 할매, 손 안 씻어도 돼? 괜찮아. 더러운데 안 만졌잖아. 며느리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매번 말하기도 지칩니다. 이 모든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65세 김씨 할머니는 손자를 돌본 지 2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우리 손주랑 뭐하고 놀까 그 생각뿐이었죠.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공원에서 놀아주고
책도 읽어줍니다. 하루 종일 손주 생각만 해요. 이거 먹으면 좋아할까? 저거 사주면 좋아할까? 온 신경이 손주한테 가 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사주셨어요? 어머니, 이거 먹이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속으로 울분이 쌓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다 잘못이 되더라고요. 며느리 눈에는 내가 하는 게 다 문제인가 봐요. 할머니는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세 자녀를 다 건강하게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내 경험이 40년인데 며느리는 겨우 몇 년 키워봤다고 뭘 아는 척이야.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육아책, 인터넷. 그런 거 보고 뭘 알겠어. 애는 직접 키워봐야 아는 거지. 특히 며느리가 일하러 간 사이 손주와 단둘이 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4살짜리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건 70대 어르신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이는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쉴 틈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땐 속으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해요. 내 나이에 편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죄책감이 듭니다. 내 손주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더 힘들 텐데. 할머니는 감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힘든 것도 다 잊을 텐데. 하지만 며느리한테서 돌아오는 건 잔소리뿐입니다. 어머니,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는 서럽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손주를 봐야 하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납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녹으니까요. 이번엔 며느리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32세 정 씨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육아 걱정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오늘은 또 뭘 먹였을까? TV는 또 얼마나 봤을까?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정 씨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그 나이에 손주 돌봐주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과 별개로 아이가 걱정됩니다. 제 아이잖아요. 엄마로서 책임이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정 씨는 육아책도 보고 육아 강의도 듣고 엄마들 모임에도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달라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많아요. 그냥 감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키워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어. 다 잘 컸어. 그 말을 들으면 정 씨는 답답합니다. 40년 전이랑 지금이 같나요? 세상이 변했는데 육아만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특히 퇴근 후 아이를 보면 속상합니다. 아이가 과자를 먹어서 저녁을 안 먹으면 정 씨는 자책합니다. 내가 엄마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아이가 TV만 찾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직접 키웠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게 봐주는데 불만만 많네 이러실 게 뻔해요.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터집니다. 어머니,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터지면 쌓였던 게 다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으시고 정씨는 또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했나?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밤마다 남편과 싸웁니다.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 좀 드려봐요. 알았어.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도 나름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최선? 최선이면 다해요? 우리 아이 망가지는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부부싸움이 됩니다. 정씨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까? 돈은 더 들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상하실 거고 남편도 반대할 겁니다.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양쪽 모두 힘듭니다. 양쪽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60대와 3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던 1980년대, 육아는 대부분 본능과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아프면 병원 가고, 별로 복잡할 게 없었어요. 그 시절엔 육아책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죠. 엄마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배우거나 주변 엄마들 하는 것 보고 따라했습니다. 애가 울면 젖 물리고 그래도 울면 안아주고 그게 다였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뚜렷한 원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본능으로 키웠습니다. 애들이 밖에서 흙 묻혀 놀아도 괜찮았어요. 더러우면 씻기면 되지. 요즘처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간식도 마음대로 줬습니다. 사탕 좀 먹으면 어때? 애들은 단 거 좋아하잖아. 조금 먹는다고 큰일 나나? TV도 마음대로 봤습니다. 만화 보면서 웃는 게 얼마나 귀여운데. 조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훈육도 엄격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잘못하면 매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버릇이 잡히지. 하지만 그게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육아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고 내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다 잘 컸잖아요. 지금 다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대 육아는 과학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며느리는 임신하자마자 육아책을 삽니다. 베스트셀러 육아서를 다 읽습니다. 유명 소아과 의사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육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애착 육아, 긍정 훈육, 발달 단계별 놀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 시작, 돌 이후 생우유 가능, 만 3세까지 TV 시청 금지, 하루 신체 활동 최소 3시간. 며느리는 이런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당 섭취를 정말 조심해야 해요. 소화 비만, 당뇨, 충치. 다 단 음식 때문이에요. TV는 뇌 발달에 안 좋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언어 발달이 늦어진대요. 체벌은 절대 안 돼요. 아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폭력성을 키운대요. 며느리는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거니까요. 40년 전 육아법이 맞다면 왜 지금은 다 바뀌었겠어요? 잘못됐으니까 바뀐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다 잘 컸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복잡해? 육아가 아니라 공부 같아.
세대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는 가족의 아이입니다. 우리 손주잖아. 할머니가 뭘 해주든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무한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제 아이예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와주시는 거고요. 며느리는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충돌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송 씨 집안의 경우입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큰일도 아닌데. 며느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폭력성이 나타나는 건가? 원인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손주에게 말합니다. 친구 때리면 안 돼. 알았지? 며느리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왜 친구를 때렸어? 화가 났어? 속상했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할머니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돼. 며느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해. 이런 차이가 매일매일 쌓입니다. 음식 하나를 줘도 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먹고 싶어 하면 줍니다. 먹고 싶다는데 주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는 영양 성분을 따집니다. 나트륨 함량이 얼마지? 당분은? 식품 첨가물은? 할머니는 맛있으면 됐지 하는데 며느리는 건강해야지 하는 겁니다. 놀이 방식도 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좋아하는 대로 놀게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며느리는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시킵니다. 지금 시기엔 소근육 발달이 중요해. 블록 놀이를 해야 해. 할머니는 즐거우면 됐지 하는데 며느리는 발달에 도움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교육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할머니 세대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도 빨리 가르치고 영어도 빨리 시작하고 남들보다 앞서야지. 며느리 세대는 놀이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컷 놀아야 해요. 창의성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할머니는 공부를 강조하고 며느리는 놀이를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차이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할머니는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것. 그게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며느리는 가르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건강하게 키우고 바른 인성을 만드는 것.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있긴 한 걸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소통입니다. 애매하게 두면 서로 추측하고 추측은 오해를 낳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간식은 하루에 과일 1번, 우유 1번만 주세요. 과자는 주말에만요. TV는 하루 1시간만 보여주세요. 교육 프로그램으로요.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재워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시어머니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톤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요구가 아니라 협조 요청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합니다. 과자를 많이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서요.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TV를 많이 보면 밤에 잠을 안 자서요. 그럼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감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계속했겠어요. 주말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항상 고생하시니까. 명절이나 생신 때는 특별히 더 챙깁니다. 감사는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돌보시는 동안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100% 내 방식대로는 안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덜 중요한 건 눈 감아줍니다. 과자는 정말 안 되는데 TV는 조금은 봐도 되겠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넷째, 시어머니도 배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야. 요즘 방식도 배워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육아 유튜브를 보십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 이런 자세면 며느리도 마음을 엽니다. 어머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배워가요. 다섯째, 휴식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손주를 돌보면 지칩니다. 70대에 4살짜리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합니다. 어머니, 화요일과 목요일은 종일반 보낼게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또는 주말에 부모가 손주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아이 데리고 놀러 갈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시어머니에게 휴식을 주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힘드신 건 없으세요? 지훈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힘들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요. 이런 대화가 쌓이면 팀이 됩니다.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팀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갈등이 너무 심하면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 상담을 받아볼까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육아 상담, 가족 상담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도권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어머니도 손주를 사랑하시고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해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는 가정을 보면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대 이씨 할머니는 손자를 5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랑 맨날 부딪혔죠.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까다로운 거 알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손주를 사랑하는구나. 이씨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이해 안 됐지만 하다 보니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 말을 듣는 게 당연해졌어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너무 원칙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니 방식도 존중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 방식대로, 제가 있을 때는 제 방식대로. 그렇게 타협했어요. 지금은 정말 잘 지냅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도 행복하시고, 저도 마음 편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가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손주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 두 사랑이 한 방향을 보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더 도울게요. 우리 함께 잘 키워봐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